네, 바로 얼마 전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적으로도 계속적인 규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부의 의도 자체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라면 자, 우리들은 그거에 맞춰서 투자에 나서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바로 이 전세 대출 규제를 예전부터 한 번씩 언급을 했었고요. 다시 철회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 12월에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 뒤에 상당히 문매를 좀 맞고 나서 굉장한 반발에 휩싸이다 보니 바로 그 뒤어서 4일 뒤에 철회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세 대출 규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 2019년도와는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진행을 시키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2019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자, 이번에 나온 2021년 10월 전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가계 대출 규모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목적을 잡고 바로 시중에 유동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완전 철회를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레버리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계부채 관리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가계부채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위에서 누르니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레버리징을 유도를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 자, 전세 시장의 종말.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전세 시장은 갈수록 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그 줄어들었던 시장을 바로 반전세와 월세 이 시대로 전환을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계속되는 월세 유도 가속화로 인해서 바로 정부에서는 월세 시장이 관리하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이유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득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세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을 시켜서 어떤 거라도 정부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전세라는 사금융입니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거래를 막아서 개인과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이 전세라는 행위를 막아서 자,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분은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보유세 그리고 월세에 따른 부작용으로 큰 비용의 부담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부담을 하더라도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나눠서 떠안게 됩니다. 결국에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많이 떠안게 되다 보니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을 점점점 닮아가게 된다. 홍콩, 아니면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수도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그곳에 소형 평수대의 조그마한 원룸들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뉴스에서도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자주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선진국 대도시들은 일반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선진국 대도시, 수도에는 집을 하나 마련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고요. 자,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월세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월급의 대부분을 이 월세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축은 뭐 아예 생각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저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자체에 대한 그 장벽이 점점점 커져 나갈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들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주택 가격의 하락은 쉽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비용의 부담은 대부분 임차인이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집값이 직접적으로 내려간다거나 급박하게 금매가 나온다거나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장입니다. 자, 지금은 어디든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까지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집값이 안 오르다가 최근에 좀 올랐었던 지역,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올랐던 지역들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담 통해서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지방 소도시, 일자리 없는 지역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자,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가, 풍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일타가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직장에 몰려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공단 같은 지역들, 제가 그런 지역들은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입니다. 자, 이곳이 한정되어 있는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몰려드는 직장인들의 수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집에 있는 집 사이즈 자체가 초소형화로 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콩에 있는 진짜 닭장 같은 그런 집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작은 부동산, 진짜 조그마한 원룸이든 투룸이든 방 10평짜리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조그마한 부동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없는 사람의 격차는 지금 우리 때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그때에 가서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대에서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미리 움직이셔서 최대한 서울 중심권 업무 지역 있는 지역 쪽에 웬만하면 뭐라도 하나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분명히 투자는 신중하셔야 되지만 서울 그리고 그 중심권 그리고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자, 그런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